한내지혜숲을 설계한 건축가 장입니다. 오늘은 한내지혜숲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한내지혜숲은 그 도의세선 프로젝트 중에 그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목한 거는 그 시민들의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, 그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그 한내지혜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건물이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. 한 100평 정도 단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작은 공원, 한내라는 작은 공원 안에 그 작은 규모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 때문에 이 작은 커뮤니티가 하나 생김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서 뭔가 그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그 한내공원이라는 그 안에 이제 자그마한 그 좀 뭐라 그러죠? 그 약간 열악한 분수가 있었는데 분수를 제거를 하고 그 분수 대신에 커뮤니티 센터를 짓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건축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. 한편으로는 공원의 한 부분,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, 그래서 그 이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전면이죠. 이 전면 부분은 다 이렇게 솔리드하게 막혀져 있고 양쪽 공원을 향해서 이 건물이 놓여져 있는데,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내부 공간에서 이 창을 통해서 이 열려져 있는 공간을 통해서 그 공원하고 맞물려지거나 반대로 공원에서 자연스럽게 내부로 침투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를 원했었고, 그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원으로서의 건축, 그러니까 공원인지 아니면은 건축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만들겠다는 게 그런 의도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삐죽삐죽하게 돼 있죠. 삐죽삐죽 삼각형 모양의 지붕들의 조합처럼 되어 있는데, 그것들이 솔리드하게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, 어떻게 보면 양쪽 방향으로 다 열려 있죠. 그러니까 자연으로 열려 있는 구조가 되면서, 그게 이제 공원과 결합되는 그런 사안들을 연출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건축적인 프로세스를 바꾸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가구로부터의 건축, 혹은 내부로부터의 건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, 보통은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 보면 땅이 주어지고 땅에 대한 분석을 하고,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메스를 만들고, 그 메스 안에다가 다시 공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가구를 갖다 놓게 되죠. 근데 저는 이제 그 프로세스를 반대로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가구를 먼저 디자인하고, 가구가 공간을 만들어주고, 그리고 가구가 연장돼서 천정을 만들어주고,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천정과
가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형태를 만들게 되고 그게 전반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그런 프로세스.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이유는 특히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의 부분들이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만지는 건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우리가 그 공간의 단위로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가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. 그래서 가구를 먼저 만지게 되고 어린이들이 그 뭐 만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느끼게 되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그 가구 자체가 그 구조화되면서 천정을 이루는 그런 단계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가구화된 어떤 그런 구조들이 그 공간을 이루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이 공간에는 문이 없어요. 문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간이 하나라는 얘기죠. 그 배표의 공간이 그 전체가 가구로 되어 있는 벽이 중간중간 놓여져 있긴 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한 덩어리로 뭐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계 없이 그 공간들을 점유할 수가 있고 문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 공간을 점유해서 쓰는지 다 볼 수 있죠. 누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, 누가 책을 보고 있는지, 애들이 잘 뛰어노는지, 애들이 웃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전체가 열려져 있는 공간으로 완성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미로적인 공간이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미로라는 게 사실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. 확정되지 않고 상상력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준다는 거죠. 그래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 미로 속의 공간에서 그 새로운 상상을 하게끔 하는 것들이 제 목표였고 그 상상력의 끝에는 시적인 공간을 완성한다는 거하고 맞물려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구의 어떤 배치라든지 천정을 만드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이사이가 비어져 있는 그 일종의 천장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사이가 사실은 시적인 공간을 완성하는 하나의 건축적인 도구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이 이 공간에서 눈이 내릴 때 혹은 비가 내릴 때 바람이 불 때 낙엽이 떨어질 때 자연이 바뀌는 그런 그 풍경들을 같이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같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일종의 건축이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어떤 공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고 그 아이들을 바꾸면서 그 새로운 어떤 그 사고와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다. 결국은 건축이라는 장치가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. 라는 거를 완결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한예제일숲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. 최근에 우리 건축 투어를 하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.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공간을 기억한다는 거가 그 공간을 추억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근데 여기 있는 어린이들과 그다음에 여기 같이 오는 어머님들, 부모님들이 일종의 사진첩, 이 한내지혜숲에 관련된 사진첩을 만들어서 나는 한내지혜숲을 이렇게 기억한다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. 나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건축 작품이라 그러면 가서 그 작가들은 사진 찍겠죠. 근데 그 일상적인 사람들이 그 공간을 기억하고 싶다라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건축가가 만든 공간이 항상 좋으라는 부분은 없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건축가의 의도와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일종의 상상력, 추억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접점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
이게 단순히 그냥 커뮤니티 센터로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고 싶은 공간,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공간, 이런 것들을 기록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가고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좋은 기억이었고, 다음에도 꼭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, 그런 다짐을 하게 됐죠.